오늘 백현동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심플하게 시작합니다. 식품연구원이 전북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왜? 지금 자기네 땅 부지가 팔려야지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들 집이랑 똑같아요. 우리도 이사 가려면은 우리 집이 먼저 팔려야지 딴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땅을 사주려는 사람이 없죠. 왜? 자연 녹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거 사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참을 유찰되고 이러다가 갑자기 2014년에 식품연구원과 MOU를 맺고 사업에 착수한 업체가 있습니다. 아시아 디벨로퍼입니다. 아시아 디벨로퍼. 이 아시아 디벨로퍼의 사장인 정 대표는요, 자연 녹지로 묶여 있으니까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성남시에 2번이나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모두가 반려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익숙한 이름 김인섭이 갑자기 이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이 됩니다. 로비스트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김인섭이 누구냐? 다들 아시다시피 성남시장 선거를 치를 때 이재명이 현대본부장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오해 소지가 없게 하려면 이런 사람 영입했다고 또 갑자기 이 용도 변경을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보라는 듯이 영입을 하고 또 그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게 이제 성남시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김인섭 영입이 됐어요. 아시아 디벨로퍼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찜찜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녹지로 묶여있는 그 부지가 게다가 2번이나 반려됐는데 왜 MOU를 맺었을까?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확신이 있으니까 뛰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2015년 2월 식품연구원 부지를 샀어요. 얼마에? 2187억 원. 근데 이게 또 수의계약이에요. 이 정도 규모인데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뻔하죠. 아무도 안 살려고 하니까 수의계약이 됐다.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여기가 용도 변경이 되면서 아파트 지어가지고 떼돈 벌 수 있는 거를 미리 누군가 알고 있었다면은 수의계약이 안 되겠죠. 모두가 뛰어들겠죠. 하지만 아시아 디벨로퍼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지 김인섭을 영입했다 이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남시의 도시주택국이 2015년 4월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요. 지금 현재 식품연구원 부지는 개발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여태까지 8차례나 유찰이 되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자 한다라는 보고서를 냈고요. 이 보고서 우상단에는 이재명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조건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공공성을 위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2015년이었죠. 9월에 용도를 준주거지로 바꿨습니다.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지 4단계 상승한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화면 보시면요, 4단계가 껑충 뛰었고요. 그리고 처음엔 다 올 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고 한 것을 일반주택으로 바꿨어요. 자, 그런데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냥 빠져버립니다. 어떤 공문에서도 뭐 내부 서류에서도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변명이라고 한다는 소리가 당시 해당 프로젝트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왜 역할이 불분명해요? 역할을 하면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참여를 하냐면요, 지분 참여를 하는 것을 하고요, 업무 아레나를 나누는 거죠. 너는 여기 뭐 외벽을 맡고 나는 뭐를 맡고, 너는 뭐 몇 동을 맡고 나는 몇 동을 맡고. 역할이 왜 불분명하죠? 그 전제사항을 아시아 디벨로퍼만 민간사업자 배만 불리겠다면, 그 사업의 공공성을 추구하지 않겠다면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죠. 불분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공공기여도란 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감사원이요, 지난 금요일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게 크게 3가지인데요. 성남 도계공 왜 빠졌니? 그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얘기한 건 그거죠.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서 하도 그냥 압박이 심해가지고 했다 라는 얘기를 변명을 하는데, 그걸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이해관계가 박근혜 국토부나 식품연구원이나 나 이재명이나 아시아 디벨로퍼나 어쨌든 간에 용도 변경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용도 변경 자체를 조약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4단계를 했느냐는 문제와 기타 그 옹벽 얘기죠. 그 산지관리법이란 걸 완전히 정면으로 위배를 했습니다. 게다가 용적률 누가 그렇게 올려주래요. 2배 가까이 올렸는데, 게다가 R&D 센터 기부 채납을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또 그걸 면제해버렸어요. 이 3가지를 지금 감사원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금 이 많은 문제들을 그냥 그 박근혜가 공문 보냈어, 이걸로 다 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영 대 진영의 싸움으로 붙이고 자기는 빠져나가려는 그 기법이잖아요. 법정에서는 씨알도 안 맥힐 이야기입니다. 자, 일리가 있는지 한번 계속해서 좀 깊게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기부 체납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민간의 유리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300억 가까운 손실이 지금 성남시가 났다고 감사원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거 뭐냐면은, 식품연구원 부지는요 2015년 2월에 이미 팔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에 이미 팔렸습니다. 그러면은
국토부가 요구했던 것은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좀 빨리 좀 이 땅 좀 팔릴 수 있게 도와줘라는 얘기인데 그 이후에 왜 4단계씩 올렸느냐? 용적률은 또 왜 필요 이상으로 올려주냐? 불법 옹벽은 왜 그걸 승인해줬냐? 민간 임대는 왜 일반 분양으로 바꿔줬냐? 성남 도계공원은 왜 알아서 빠져줬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영향력을 행사했냐 안 했냐? 이 많은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답니다. 그 공문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미 팔렸으면 땡이지. 그래 국토부 요거 들어줬으면 땡이지. 누가 그렇게 민간 사업자들 돈 못 벌어서 안타까워하라고 했습니까? 팔리기 전에 하도 안 팔리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는 과정이라면 그나마 빠져나갈 구멍이 있겠지만 이미 팔렸는데요. 2015년 2월에 2,100여 원을 주고 이미 아시아 디벨로퍼가 사갔어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애달아 하죠? 게다가 저는 그거를 좀 묻고 싶은데 왜 이번에도 이재명은 그 사기꾼들에게 활용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이번 일에도 또 유동규랑 같은 입장이에요? 유동규 한번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지금 감사 보고서에 나온 내용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그 성남시 아무개 과장한테 원래 보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 주제도 아니었대요. 갑자기 백현동 관련 업무 어디서 담당하고 있죠?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회의 주제도 아닌데. 그리고서 잘 추진되고 있죠? 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해당 과장이 이 얘기를 듣고서 이 맥락이란 게 있잖아요. 도계공이 빠지는 게 이유가 있구나. 성남 도계공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해서 뭔가 윗선에서 얘기가 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직접 챙긴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이 얘기, 이것도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유동규가 지금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던 겁니다. 2016년 7월 정도인데 실무진한테 이 관련한 얘기를 회의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 할 일 없네. 손 떼. 원래 용도 변경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도계공이 참여해서 공공성을 높인다는 것인데 그냥 우리 할 일 없네. 손 떼라고 유동규가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재명은 왜 민간 사업자 혹은 이 사기꾼들의 이해와 늘 같이 하냐 이런 점입니다. 최근에 이 관련해서 나왔던 이슈 중에 김인섭이 구속된 적이 있어요. 성남 빗물 저류조 공사 비리 사건. 여기에 이 사건에도 연루된 교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백현동 사업 인허가 때 심의위원회 이렇게 모여가지고 참여했던 대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요 실제로 김인섭이 한국하우징 대표 당시에 성남 빗물 저류조 공사 비리 사건에도 똑같이 연루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사건에도 이 대학 교수랑 김인섭, 성남 빗물 저류조 공사 비리 사건에도 김인섭과 이 대학 교수. 정말 이거 지역 토착 비리 아닙니까? 더 웃긴 것은 이 사람이 그 성남 빗물 저류조 공사 비리 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백현동 심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재판받는 와중에 뇌물을 받았대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이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이걸 최근에 밝혀내가지고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내가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된다고 생각을 못했네. 이딴 소리를 하더랍니다. 최근에는 백현동 노트라는 것도 확보를 했다는데 이거 골 때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 대표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일종의 비망록을 남겨준 거죠.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냐? 바로 김인섭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냐? 자기가 부지 용도 상향에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식을 달라는 얘기 한마디로 46만 주 중에 25만 주를 넘기라는 건데 이거 뭐 5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통째로 내놓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 대표가 당연히 거절을 했는데 그러니까 좋아, 나 주식 안 봐도 되니까 혼자서 사업을 얼마나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성남시장의 그 선대위원장 역할을 했던 측근이고 실제로 그 용도 상향에 대해서도 분명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뻔한 상황인데 그래서 자기 회사 주식 25만 주를 액면가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 뭐 차량 구입비 등으로 또 2억 3천만 원을 또 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찰이 이 정 대표 휴대전화 백현동 노트도 다 손에 넣은 상황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 뭐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나오긴 다 나왔습니다. 백현동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윤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